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AI 시대 에너지 정책과 과제인데요.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전력 정책의 국한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력 정책 현황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탄소 전원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첫 슬라이드로 이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각 뭐 10년 단위로 이제 대략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딱 보시면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2020년까지 많은 에너지 정책의 어떤 기조가 상당히 크게 변화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사실 이제 1, 2차 석유 파동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가치가 보다 강조되는 시기였고,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78년에 고려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에너지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전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 안보 확보의 어떤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산업이 그전에는 이제 공기업 중심의 정부가 컨트롤하는 그런 에너지 산업과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보다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고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과 이제 에너지 자원의 이제 배분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것이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대표적이고요.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한국전력은 이제 발전 자회사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이제 6개 발전 자회사가 이제 한전으로부터 이제 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력 거래소가 이제 그 망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제 분사가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도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노력은 정책적으로 이행이 됐지만은 소매 시장의 개방과 같은 그런 단계로까지는 이행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이제 구조 개편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이제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보다 강조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아마 이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처음으로 2008년에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RPS와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보급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이제 독일과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이제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신규 원전이 이제 백지화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또 2020년에 들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뭐 탄소 중립과 함께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가치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보다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해 다시금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와 그다음에 이제 SMR 같은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정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가치가 강조가 됐다가 때로는 이제 뭐 탈원전처럼 이제 뭐 환경성이나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치가 강조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이제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사실 이제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그 에너지 트릴레마의 균형이 사실상 이제 우리의 그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트릴레마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에너지 시큐리티,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어포더빌리티라고 이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환경성과 관련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성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대한 어포더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균형 있게 갖춰져야지 좋은 에너지 정책이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 정책이 사실 이러한 목표를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가치에 좀 집중하고 강조를 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쏠려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이 세 가지 가치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현재 에너지 정책은 국제 기후변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5년에 이제 파리협정 채택된 파리협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회원국들이 자발적 감축,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에서 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IPCC인데요. IPCC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파리협정의 과학적인 근거를 또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제 6차 보고서에서는, 지금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는데, 그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지구의 기온이 이제 1.5도씩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1.5도씩 이하로 이제, 그 기후, 지구 온도 상승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제 뭐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을 땐 1.5도씩 이하로 이제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초에 이제 많은 이제 기후 변화 관측하는 기관들에서 2024년에 이미 이제 1.5도씩 이 선을 넘었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뭐 1.5도씨가 깨졌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IPCC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발전원,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특정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용한 발전원을 다양하게 이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제 기후 변화 정책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2030년 이제 NDC를 발표했는데 NDC를 이제 2018년 대비 그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는 이제 기존에 이제 21년에 발표했던 그 NDC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시 제시되었던 수정 NDC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배출 목표 자체는 뭐 40% 감축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전환 부분에 이제 감축 부담이 그 기존보다 수정된 NDC에서는 좀 더 상향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산업 부분의 감축률은 이제 좀 줄어서 감축 부담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환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감축에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전력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해서 봤을 때는 엎친 덮친 격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또 증가하는 그런 이제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는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연간 4%씩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앞으로는 이제 전기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력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여기서 요인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증가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산업 활동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폭염 이런 이제 이상 기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방과 관련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운송수단, 난방과 같은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전기로 전환이 되는 전기화의 확대로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중 하나의 이제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제 IT 인프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수요는 뭐 비단 그 개도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뭐 EU와 같은 이제 그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그동안 이제 전력 수요가 다시 이제 에너지 효율이 개선이 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 수요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히트펌프와 같은 이제 전기화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선진국들의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IEA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이제 전력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30년까지는 지금의 데이터 센터 전력수의 2배가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 이제 AI 전용의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금의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그 AI,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147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1.7 기가와트를 소모하는 규모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9년까지는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가 732개, 그리고 49.5 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그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모에서 이제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이제 집중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발전소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고, 이러한 이제 뭐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문제가 가장 또 큰 이슈인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가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전력 부문에서는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친다라는 어떤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재해나 재난에 이제 취약성을 좀 더 노출시킨다라는 문제점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앞서 이제 한 732개의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계통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전력 계통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수도권과 이제 뭐 비수도권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적게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분석을 했는데, 적기에 공급 가능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수요 중에서 공급이 가능한 비중을 계산해 보았는데, 수도권은 이제 전체의 6.7% 정도밖에 안 되고, 비수도권도 전체 이제 48.9%와 같은 이제 높지 않은 수치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확인되었던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를 이제 모두 충족시키는 이제 전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원을 좀 더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에너지원을 수도권에 다 잘 송전할 수 있게끔 망을 보강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는 되고 있으나,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건지는 아마도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한전에서 이제 한전과 뭐 에너지 공단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가 사실상 이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치로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 전기 공급을 하는 이런 절차를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바꾸는 그런 정책적 변화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것은 이제 특정 그 데이터 센터가 도입이 될 때 이 시설이 그런 전력계통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그리고 이게 뭐 과연 전력을 공급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는 사실 전력 측면에서는,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제 뭐 AI와 같은 이제 IT 쪽의 어떤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어, 뭐 데이터 센터, 뭐 AI와 같은 이런 최근에 각광받는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어, 좀 더해야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전기와 이런 그런 추세로 인해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전력 수요를 그러면 어떻게 충족시킬까에 대한 아, 질문에 대해선 우리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력 공급은 반드시 이제 그 무탄소 전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화라는 것이 뭐 전력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어 이제 기후 변화에서 이제 이슈를 다루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전기화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감축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제 이 전기 공급을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래서 화석 연료와 같은 전원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이루어진 전력망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산업이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상 이제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EA에서는 이제 2020년에 지금 전력 비중이 이제 그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5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런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아, 이제 어,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한 수단으로서 거의 이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추진을 해왔던 그런 것이 현재까지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뭐 IPCC나 뭐 IEA나 이런 기관들에서 강조하는 것이 재생의 에너지 하나에 대해서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전환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라는 것을 제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그리고 수소, 그다음에 CCUS와 같은 이제 무탄소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수소,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 활성화 정책들을 이제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렇듯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특정 전원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해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는 방향으로서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무탄소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2012년에 이제 RPS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연간 아마 4기가 정도가 매년 이제 확보가 되어 왔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이고, 그, 어,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 보급이 과거처럼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허가 문제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제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발되던 태양광 관련된 경제성이 있는 입지가 많이 고갈된 것이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개통이 이제 포화돼서 이제 개통 혼잡 때문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민 수용성도 뭐 재생에너지여서 사회적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용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재생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 지연이 또 이제 상당 기간 이루어지다 보니 또 이런 보급 경험이 이제 부족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 단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하락시키는 그런 속도도 더뎌지고 그것이 또 다시 이제 소비자의 부담으로 또 이제 돌아가게 되는 약간의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 이제 태양광 중심으로만 이제 그 보급이 되었던 것을 좀 경계해서 앞으로의 이제 재생에너지는 좀 다양하게 보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해상풍력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해상풍력 생태계를 이제 아우르는 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가 기존에는 뭐 그 보급을 하는데 좀 더 방점이 있어서 뭐 재생에너지가 뭐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일단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 목표를 가까이 이제 달성하는 것을 이제 추구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핵심 그것에 이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이제 IPS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이제 그 발전 사업자들에게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를 빠르게 끌어냈던 게 이제 IPS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아리백과 관련된 이제 민간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와 충돌하면서 사실상 이제 시장 개편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RPS 제도가 어 이제 토의했던 결과가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에너지원을 이제 보급하는데 기여한 게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이 편중된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발시켰고 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제 골고루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태양광 패널을 또 싼 것을 들여오는 것이 또 효과적이어서 국내 이제 그러니까 중국보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조 사에서 만든 패널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싼 이제 중국 패널을 가져다 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좀 더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RPS 제도에 물론 과거에 기여한 바는 인정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2차 시장을 통해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수소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수소는 청정 수소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철광, 석유, 화학과 같이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좀 어려운 그런 산업에서 이제 그 주요 그 기존에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자원으로서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청정 수소에 대한 미래 수요는 이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수소와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고 그 공급과 관련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에 이제 그 뭐랄까 수요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이제 그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수요 창출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 그런 발전용 발전용 수소 수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2027년부터는 이제 의무화 제도가 이제 이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이제 입찰을 받아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수소 수요를 창출을 하고 그리고 그와 대응되는 이제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이제 이 공급망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도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지금 현재 나온 기본 계상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보다 이제 해외에서 도입하는 수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탄소 전원 중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은 사실 대형 원전만 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도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원전보다는 앞으로 이제 SMR과 같은 이제 그리고 첨단 원자로 앞으로의 미래 원자로 기술로 이제 이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형 원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주도권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자력 분야에서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산업적인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R&D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뭐 SMR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SMR 그 다음에 그 4세대 그 원자로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빠르게 이루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기술 개발이 단지 기술 개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상업화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이행이 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 생태계와 관련해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융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원자로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에서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고주위 방패물 처리와 관련된 것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고주위 방패물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일단 확보는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가 최종 처분 시설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앞으로의 전력 산업과 시장을 봤을 때는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무탄소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전력 시스템을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망에 관련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무탄소 전원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IEA,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의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IEA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비용이 세계 GDP의 약 2.5% 수준이라고 수준의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2030년에는 이 규모가 이제 GDP의 4.5%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좀 더 높게 보면서 이제 전 세계 GDP의 7.5% 수준이 이제 수준의 그 에너지 전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그 거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숙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을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적인 측면, 어포더빌리티라는 측면을 좀 더 봤을 때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여러 다른 에너지원들과 비교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낮은 전원으로 이제 꼽히고요. 심지어 이제 태양광보다도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적게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은 뭐 석탄, 천연가스보다도 이제 저렴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에너지원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자력은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토지 이용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석탄, 그다음에 태양광에 비해서 더 낮은 이제 토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믹스를 하면 사실상 이제 그 쇠로축에 보이는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을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했을 때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믹스한 전원 구성으로 이제 공급했을 때 전력 공급 비용을 크게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원자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적극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제 나눌 것 없이 이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확충을 위해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SMR과 관련된 투자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는 이제 그 지금도 그 전력 공급의 약 70%가량을 이제 원자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물론 이제 그 유럽에서 불었던 이제 이런 원자력을, 이제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한동안 펼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그런 뭐 에너지를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거의 폐기가 되었고 다시금 이제 원자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서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이제 노후 원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노후 원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뭐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용도로도 이제 그 SMR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그 모든 원전을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친 바 있지만 이후 이제 그 원전의 안전성을 이제 보강하는 전제 하에서 이제 원전의 재가동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계속 운전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롱텀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완화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7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이제 올해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그런 일을 이제 7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을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방증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을 확대하는 기조로 일본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스위스도 어찌 보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최근까지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작년만 해도 이제 신규 원전을 이제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와 중국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원자력을 좀그 이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원자력을 우리가 뭐 더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늘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하려고 이제 계획에 포함을 시켰어도 사실상 이제 이와 관련된 입지를 확보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기장군과 같이 이제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은 많은 그 지역들이 사실상 이제 그 신규 원전 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기장이나 기존에 있는 원전 사이트를 활용해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이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개통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너무 지금 현재 기존 원전들은 많은 그 발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개통에 있어서 이제 개통 보강이라든가 여러 이제 문제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그런 개통 보강이 용이한 그리고 또 수요지에 좀 더 근접한 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는 한데 사실상 이제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좀 빠르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계속 운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제 빠르게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은 이제 계속 운전을 10년 단위로 이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그 원전 선진국들이 20년씩 그 계속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더 이제 그 계속 운전의 효율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차세대 원전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차세대 연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제 SMR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개편도 좀 필요하고요. NEA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미래 2050년까지 이제
1160기가의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가 필요한데 이 중 절반가량이 이제 SMR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너지 원자력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이제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까지 포함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 그다음에 공정열, 그다음에 난방까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SMR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SMR의 M자가 모듈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그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뭐 리액터 베슬 안에 이제 많은 그런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이제 그런 모듈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특성을 이제 잘 활용해서, 뭐 우리가 이제 과거 제조업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을 하듯이 SMR 어떻게 보면 그런 대량 생산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SMR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를 이제 배가시켜서 이런 공급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이제 SMR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전원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원과 관련된 비용은 고스란히 이제 전기요금으로 이제 추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부담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국내 뭐 GDP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에너지 전원과 관련된 비용을 뭐 원자력 등이나 이런 효율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낮추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SMR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데, 이제 이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기술의 조기 개발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개발할 때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전략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제 정비도 필요하고 부지 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정책도 아직까지는 SMR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이제 제 발표는 일단 마치고요. 이 나머지 이제 요약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